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은 데 닿으시면 그 정성 저도 잘 받아서 더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는데요. 이상하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밤에 휴대폰 화면만 켜놓고 보낼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처럼요. 손끝이 카드 위에서 멈췄고 가슴 쪽이 아주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막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이라기보다 오래 식지 않은 온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내셨을 수 있는데 마음 안쪽에는 아직 이름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크게 부르지 않아도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거죠. 길을 걷다가도 노래 한 소절 듣다가도 괜히 그 사람 말투가 생각나는 흐름입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하루 끝에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요. 맨 앞에 인연 동작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참 묘하게 보입니다. 막 뛰어와서 손을 잡아 끄는 모습이 아니라 붉은 실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1번 분들 마음속 인연이 아직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인연 동작 카드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만나게 해주겠다, 바로 연락 온다, 이런 식의 거친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마음에 실이 남아있더라도 그 실을 어떻게 잡을지는 본인이 먼저 차분히 봐야 한다고요. 1번 분들 혹시 그동안 상대 마음보다 내 마음의 이유를 더 모르겠던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왜 아직 기다리는지, 왜 아직 미련이 남는지,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얌전해지지 않는지요. 옆에 우물 카드가 이어지는데 이게 참 깊습니다. 우물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잖아요. 물결도 크지 않고 누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에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1번 분들 애정운이 딱 그래요. 겉으로는 담담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괜찮다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밤이 되면 마음이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연락, 서로 눈치 보던 순간 차마 묻지 못했던 말들이 우물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우물 카드는 1번 분들 마음이 얕지 않다고 보여줘요. 그냥 심심해서 떠올리는 인연이 아닙니다. 잠깐 스친 사람이 아니라 본인 안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결이 바로 옆 매듭 카드로 이어지거든요. 이 매듭 카드가 조금 아픕니다. 매듭은 풀려고 당기면 더 조여질 때가 있잖아요. 1번 분들 관계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해보려고 한 말이 오히려 서운함이 되고 확인받고 싶어서 꺼낸 연락이 상대에겐 부담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상대가 너무 애매하게 굴어서 1번 분들 마음이 자꾸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듭 카드는 서로 싫어서 끝난 흐름이라기보다 말이 제대로 풀리지 못해서 굳어진 인연으로 보여요. 누가 더 사랑했느냐보다 누가 더 겁이 많았느냐가 중요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게 또 문살 카드와 닿습니다. 문살 카드는 안과 밖을 나누지만 완전히 막아버리는 벽은 아니죠. 안쪽에 그림자가 비치고 바깥에 빛도 조금은 들어옵니다. 1번 분들하고 그 사람 사이에도 이런 얇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닫힌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상대도 1번 분들을 한 번쯤 들여다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문을 열 용기까지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살 카드가 체면과 조심성을 같이 가져온다는 점이에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 내가 먼저 다가가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사랑보다 앞에 서 있습니다. 1번 분들 마음도 그렇고 상대 쪽도 비슷하게 읽힙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실을 들고 있고 우물 카드가 깊은 마음을 보여주고 매듭 카드가 풀리지 못한 사연을 말하고 문살 카드가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을 세워둡니다. 이 네 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늦은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은 뒤집어져 있고 마음은 우물처럼 깊고 손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문살이 있어요. 나가고 싶지만 나가면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1번 분들,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마음은 이미 몇 번이고 문 앞에 갔는데 손이 문고리까지는 못 갔던 거요. 여기서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이 관계가 아직 아무 의미 없는 인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이 그대로 움직이면 또 같은 매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1번 분들 애정운은 무조건 밀고 가는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인정하고 꼬인 말을 정리하고 문을 여는 순서를 다시 잡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기다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유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죠. 1번 분들은 이제 내가 왜 기다렸는지, 무엇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지, 어디까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완전히 차갑게 돌아선 흐름은 약합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말이 빠른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을 금방 인정하거나 미안했다는 말을 쉽게 꺼내는 타입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상대의 침묵을 전부 거절로 읽어버리면 마음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침묵 안에도 미련이 있고 체면이 있고 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을 1번 분들이 계속 혼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물속을 혼자 오래 들여다보면 내 얼굴도 상대 얼굴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마음은 깊게 보되 혼자 결론 내리지는 마세요. 이번 달에는 연락의 기미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큰 고백이나 확실한 재회라기보다 안부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말, 우연히 보게 되는 소식, 둘 사이를 아는 사람을 통한 작은 이야기, 이런 결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때 1번 분들이 너무 차갑게 닫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면 매듭이 다시 조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천천히 가지셔야 합니다. 물을 떠서 마실 때도 한 번에 들이키면 체하잖아요. 이 인연도 그렇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내 속이 받아들일 만큼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흐름을 보면 촛불 카드가 나옵니다. 촛불 카드는 작지만 분명한 마음이에요. 어두운 방을 한 번에 환하게 밝히진 않아도 적어도 내 앞에 손등은 보이게 해줍니다. 이번 달 행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겠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촛불 카드는 정성을 말합니다. 사랑에서도 정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성은 상대를 붙잡으려고 나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 불씨를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동안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오히려 본인 진심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서운함인지, 그리움인지, 자존심인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인지 이걸 하나로 뭉쳐놓고 힘들어하신 느낌입니다. 촛불 카드 옆에 풍경 카드가 걸립니다. 바람이 불면 풍경이 울리잖아요. 아무 바람도 없을 때는 조용하다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이번 달 애정운에서도 그런 작은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상대가 직접 다가온다기보다 주변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들리거나 예전에 나눴던 대화가 다시 떠오르거나 우연히 마주칠 만한 동선이 생길 수 있어요. 연락이라는 것도 꼭 길고 깊은 말만 연락은 아닙니다. 짧은 안부 하나, 스쳐 지나가는 반응 하나, 말없이 남기는 흔적 하나도 풍경처럼 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풍경 카드는 예민합니다. 바람을 소리로 바꾸는 카드라서 1번 분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으면 작은 신호를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신호는 보도에 마음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 결이 비단 카드로 이어집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것을 함부로 펼치지 않는 흐름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귀하면 아무에게나 던지듯 보여주면 안 되죠. 1번 분들은 사랑 앞에서 정기 깊은 분들입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거두지 못하고 오래 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따뜻하게 굴어도 마음이 다시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비단 카드는 말합니다. 귀한 마음일수록 천천히 펼치라고요. 상대가 다시 다가오든 내가 먼저 가볍게 문을 두드리든 이번에는 예전처럼 다 보여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란 마음을 다 내어주는 일만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을 맞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해수관음 카드가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해수관음 카드는 눈물 씻김이 있고 감정 정화가 있습니다. 1번 분들, 이 인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도 속으로는 몇 번이고 무너졌던 흐름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쓰나? 왜 나는 아직도 이러나? 왜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나? 이런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눌렀을 겁니다. 해수가는 카드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감싸줍니다. 신령님께서 너는 사랑을 가볍게 한 게 아니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마음을 깊게 준 사람은 그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촛불 카드가 내 진심의 불씨를 보여주고, 풍경 카드가 작은 연락의 신호를 울리고, 비단 카드가 귀한 마음을 천천히 펼치라 하고, 해수가늠 카드가 마지막에 눈물을 씻어줍니다. 이 4장의 흐름은 참 따뜻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달 1번 분들 애정운은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사랑을 믿어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꼭 과거의 사람으로만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연 동작 카드와 매듭 카드가 있어서 과거 인연의 영향은 강하지만 해수가는 카드가 마지막에 계시기 때문에 1번 분들 마음이 정화되면 새롭게 보는 눈도 열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더라도 전과 다른 방식이어야 하고, 새 사람을 만나더라도 과거 상처를 더 씌우면 안 됩니다. 상대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무거운 대화보다 가벼운 온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기 전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부터요. 그 말 하나가 문사를 조금 여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답이 늦거나 반응이 애매해도 바로 마음을 닫지 마세요. 이 흐름은 빠른 폭발보다 느린 확인에 가깝습니다. 연락이 닿는다면 밤늦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보다는 마음이 안정된 낮 시간대가 좋습니다. 밤에는 우물카드가 깊어져서 말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낮에 짧게 부담 없이. 그게 1번 분들한테 맞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과거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인연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을 비우려고 할 때 사람이 들어옵니다. 내가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는 때가 아니라 정말 괜찮아지는 때예요. 주변 소개나 오래 알던 사람의 다른 면이 보이는 흐름도 있습니다. 풍경 카드가 있기 때문에 소식, 연락, 알림, 작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평소 그냥 넘기던 메시지나 모임 제안을 너무 빨리 지나치지 마세요. 다만 외로움 때문에 아무 인연이나 잡는 흐름은 피하셔야 합니다. 비단 카드가 나왔다는 건 1번 분들 마음이 쌍값에 놓일 마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바로 보내기보다 먼저 종이에 적어보세요. 보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기 위한 글입니다. 보고 싶었다, 서운했다, 아직 궁금하다, 이제는 편해지고 싶다, 뭐든 괜찮습니다. 적어놓고 하루만 지나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진짜 전하고 싶은 말과 상처가 식혀서 나온 말이 구분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곁에 두고 마음속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누구를 억지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발언보다 내 마음이 맑아지게 해달라고 비는 게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맑은 정성은 먼저 내 안의 떨림부터 가라앉혀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상대의 흔적을 일부러 찾아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자꾸 들여다보면 우물은 더 깊어집니다. 대신 내 하루에 작은 약속을 하나 넣으세요. 산책이든 차 한 잔이든 오랜 친구와의 짧은 통화든요. 사랑 때문에 비어버린 시간을 내 숨으로 다시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1번 분들, 이 관계는 아직 마음의 성불이 덜 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기도 하고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수가늠 카드가 마지막에 계시니 이 아픔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맴돌지는 않을 겁니다. 눈물이 씻기고 나면 내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 다시 다가가도 늦지 않고 그때 놓아도 후회가 덜합니다. 이번 달 1번 분들의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기 전에 나를 먼저 다정하게 안아주는 데서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마음이 6월에는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누르시고 댓글에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딩이 마음에 조용히 닿는다면 좋아요로 정성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 마음 받아서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가만히 펼쳐 놓으니까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기엔 아직 너무 애틋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웃기엔 속이 너무 많이 지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정리된 척 하셨을 수 있어요. 이제 됐다. 나도 내 삶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정한 시간대가 오면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해지는 분들이 보입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멀쩡한데 혼자 있을 때는 아직도 마음 한쪽이 젖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그 사람 이름을 일부러 떠올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냄새처럼 올라오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나눴던 말투, 별거 아닌 농담, 마지막에 제대로 못 끝낸 대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시 움직입니다. 맨 앞에 회원 동작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번 고르신 분들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을 안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순한 미련이라기보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납득하지 못한 마음이 더 커요. 사랑이 끝났다면 끝났다고 해도 되는데 그 끝이 너무 흐렸던 겁니다. 차라리 누가 분명히 말을 했으면 마음이 아파도 정리가 됐을 텐데 애매하게 식고 애매하게 멀어지고 애매하게 서로를 모른 척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 동작 카드가 앞에 있다는 건 이번 달 애정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맺힌 말을 풀어내는 일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일방적으로 참았던 말, 그때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서운함,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삼켜버렸던 감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옆에 오색 실타래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오색 실타래 카드는 참 복잡합니다. 하나의 실만 꼬인 게 아니라 여러 색의 마음이 한꺼번에 엉켜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왜 여기까지 마음을 줬을까 하는 후회도 섞여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혹시 이 관계에서 혼자 너무 많은 역할을 하셨나요? 상대 기분도 살피고 연락의 온도도 맞추고 서운한 말도 돌려서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헷갈렸던 흐름이 보입니다. 오색 실타래 카드는 인연이 한 갈래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 사이에는 추억도 있고 약속 비슷한 말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아직 끊기지 않은 감정의 가닥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정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향 카드가 나옵니다. 향 카드는 보이지 않는 연결입니다. 향은 피어오르면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바꾸잖아요. 이번 고르신 분들하고 상대 사이에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감이 있습니다. 연락을 매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가 문득 떠오르는 흐름은 남아 있어요. 향카드는 기도와 정성, 그리고 멀리 닿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직접적인 재회보다 마음의 기운이 먼저 닿는 식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긴 문장을 보내온다기보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거나 서로의 존재를 다시 의식하게 되는 장면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예전 사진을 보게 된다든지 함께 갔던 곳을 지나게 된다든지 둘 다 아는 누군가를 통해 이름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흔들리는 신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장막 카드가 함께 있습니다. 이 장막 카드가 이번 리딩의 핵심을 조금 무겁게 만듭니다. 장막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빛을 가리고 사람을 가리고 마음을 가립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관계에서도 숨겨진 사정이나 말하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다 말하지 않은 마음 혹은 이번 고르신 분들이 끝까지 꺼내지 못한 사연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진짜 마음을 전부 보여주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간 흐름입니다. 특히 상대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서툴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되는데 괜히 무심한 척하고 바쁘다는 말 뒤로 숨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장막 뒤에 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회원 동작 카드가 풀어야 할 마음을 보여주고 오색 실타래 카드가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드러내고 향 카드가 아직 남은 연결을 피워 올리고 장막 카드가 숨겨진 속내를 가립니다. 이 네 장을 같이 보면 이번 고르신 분들의 애정운은 끝난 인연을 단순히 다시 보느냐 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오래 참고 있었는지 알아차리는 달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보다 제대로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쵸? 그냥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서운했는지, 왜 기다렸는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 번쯤은 상대가 알아줬으면 했던 거예요. 이번 달 상대 흐름도 완전히 끊어진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쪽은 아직 움직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향카드가 있어서 생각은 나지만 장막 카드가 있어서 바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본인 마음을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곧장 말로 풀기보다 혼자 덮어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르신 분들이 상대의 침묵을 보면서 또 마음을 다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 중요한 건 상대가 당장 움직이느냐보다 이번 고르신 분들이 이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연락 하나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나를 잃지 않는 게 필요하거든요. 혹시 이미 헤어진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마음속으로 한번 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묘하게 상대에게도 닿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말이 없어도 어느 순간 서로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미묘한 공기가 있습니다. 아직 연락처를 지우지 못했거나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그 흔들림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때의 억울함을 인정받고 싶은 건지요?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하나는 사랑의 움직임이고 하나는 상처의 움직임입니다. 현재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조용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싸우는 흐름이라기보다 어느 날 사소한 말 하나에 마음이 툭 건드려지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답장이 늦었다든지 약속을 가볍게 넘겼다든지 예전 같으면 그냥 참았을 일을 이번에는 마음이 못 넘기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몰아붙이지 않는 겁니다. 장막 카드가 있어서 상대를 몰아붙이면 더 숨어버립니다. 대신 향카드처럼 말이 부드럽게 피어오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외로웠어. 이렇게요. 비난보다 고백에 가깝게 꺼내면 상대도 장막을 조금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이 관계는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오래 묵은 향을 천천히 피우듯이 급하게 결론 내리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소금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음을 맑히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소금 카드는 정리입니다. 나쁜 것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흐려진 것을 다시 맑게 만드는 힘이에요. 사랑 때문에 내 생활까지 흐트러진 시간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먼저 내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을 늦게 자고 상대 반응을 확인하느라 하루의 기분이 바뀌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썼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 카드는 차갑지만 정직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씻어낼 건 씻어내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상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 때문에 더러워진 내 마음의 방을 한번 닦아내라는 뜻입니다. 옆에 방울끈 카드가 이어집니다. 방울끈 카드는 연결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요란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작은 움직임에도 소리가 날 준비가 된 상태예요. 이번 달에는 연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주 강한 연락이라기보다 조심스러운 신호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고 말한다기보다 근황을 묻거나 별일 아닌 이야기로 문을 두드리는 시기입니다. 혹은 이번 고르신 분들이 먼저 가볍게 연락을 해도 흐름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 카드 다음에 방울끈 카드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리하고 나서 연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탁한 상태에서 연락하면 말이 예쁘게 나가지 않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뒤에 서운함이 묻고 안부라는 말 속에 원망이 섞입니다. 그러면 연결은 다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비녀 카드가 보입니다. 비녀 카드는 여성 인연, 단정함, 마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매력이 이번 달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동안 사랑 때문에 많이 지쳐 보였던 분들도 이상하게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녀는 머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꽂아주는 물건이잖아요. 이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곱게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수록 애정운이 살아납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품위를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내 마음을 가볍게 팔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태도가 이상하게 인연 흐름을 바꿉니다.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앉아 계십니다. 이 카드는 참 든든합니다. 칠성님 카드는 인생의 별자리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흐름입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애정운은 단순히 상대 한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운명의 흐름 안에서 사랑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찾는 달입니다. 칠성님 카드가 마지막에 계시다는 건 이번 고르신 분들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맞는 인연의 길로 가게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은 마음이 복잡하고 미련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아주 큽니다. 소금 카드가 마음을 씻고, 방울끈 카드가 다시 닿을 수 있는 연결을 보여주고, 비녀 카드가 내 품격과 매력을 세우고, 칠성님 카드가 마지막 길을 밝혀줍니다. 이 네 장은 이번 고르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흐트러진 마음을 먼저 정돈하면 연락이 오든 새 인연이 오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예전에는 상대가 나를 선택해 주길 기다렸다면 이번 달부터는 내가 이 인연을 받아들일지 말지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게 애정운의 회복입니다. 상대가 돌아오는지만이 운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 않게 되는 것도 큰 운입니다. 상대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관계를 맑게 만드는 대화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오래 쌓인 걸 한 번에 다 꺼내지 마세요. 소금 한 줌이 음식을 살리기도 하지만 너무 많으면 먹기 어렵잖아요. 말도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만 부드럽게 꺼내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때 네가 조금만 설명해줬으면 덜 외로웠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상대를 심판하려고 하면 장막이 다시 내려오지만 내 마음을 조용히 보여주면 방울끈 카드가 울립니다. 작지만 분명한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헤어진 인연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 달 중순 이후로 마음의 결이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해볼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는 정말 놓아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되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해원동자 카드가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관계의 결과보다 마음의 해원입니다. 연락을 해서 풀릴 수도 있고 연락하지 않고도 내 안에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신령님께서 억지로 어느 한쪽만 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탁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고 맑아진 뒤 선택하라고 하시는 흐름입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번 달 후반에 조용한 소개나 우연한 접점이 보입니다. 시끄럽게 설레는 만남보다 처음에는 편안한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거나 오래 알고 지낸 듯한 안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녀 카드가 있어서 이번 고르신 분들의 단정한 매력이 잘 보입니다. 너무 과하게 꾸미거나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진솔한 모습이 더 매력으로 닿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가볍게 만나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빨리 밀어내지는 마세요. 단, 과거 인연과 비교하면서 새 사람을 재단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새 인연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방 정리든 휴대폰 정리든 눈에 보이는 정리를 먼저 해보세요. 특히 예전 대화창을 계속 들여다보는 분들은 잠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두는 게 좋습니다. 지우기 어렵다면 억지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열어보는 자리에서는 빼두세요. 그리고 또 깨끗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짧게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마음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집착은 씻겨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발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긴 문장을 보내지 말고 짧은 안부부터 적어보세요. 보내기 전에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내 말이 상대를 찌르는 말인지 내 마음을 전하는 말인지 구분이 됩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이 흐름은 아픈 마음이 그대로 끝나는 리딩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참았던 사람이 자기 마음을 되찾는 리딩입니다. 해원동작 카드가 앞에서 울음을 풀어주고 칠성님 카드가 뒤에서 길을 밝혀주니 이번 달은 마음의 밤이 조금씩 거칩니다. 상대가 돌아오든 새 인연이 들어오든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할 사람은 이번 고르신 분들 자신입니다. 본인을 잃지 않는 사랑, 눈치만 보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해지는 사랑, 그 길로 천천히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흐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마음에 오래 묵은 매듭이 성불하듯 풀리고 6월에는 조금 더 편안한 사랑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한 가지 질문 타로로 봐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는다면 그 응원 받아서 더 깊은 흐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분위기가 확 어두운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은하게 밝아지는 느낌이 먼저 올라와요. 그런데 그 밝음이 막 환하게 터지는 햇살이 아니라 커튼 틈 사이로 살짝 들어오는 새벽빛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설레긴 설레는데 대놓고 들뜨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누군가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겼거나 앞으로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3번 분들 안쪽에서 자꾸 한 발 물러서는 결이 보입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좋아하는 티를 내면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면 마음이 너무 허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랑의 문턱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좋은 사람이 보여도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먼저 상대의 말투부터 살피는 거요. 맨 앞에 선녀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선녀 카드는 3번 분들 자체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매력이 시끄럽게 과시되는 매력이 아니에요. 조용히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결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분위기가 있고 아무렇지 않게 웃어도 상대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3번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애정운에서 매력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그 매력을 스스로 너무 낮게 보거나 예전의 상처 때문에 일부러 감추고 계신 듯해요. 선녀 카드가 앞에 나오면 사랑의 기운이 마른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꽃잎이 안쪽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읽힙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닿을 수 있고 새로운 설렘이 시작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자기 카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조용해집니다. 보자기 카드는 감싸고 숨기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3번 분들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생겨도 바로 표현하지 않는 분들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미 관심 가는 사람이 있는데 티를 내지 않으려고 꽤 애쓰셨을 수 있어요. 괜히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너무 간절해 보일까봐 그냥 아무 일 없는 척하신 흐름입니다. 이 보자기 카드는 또 예전 감정의 흔적도 같이 보여줍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가볍게 웃어넘긴 사연, 혼자만 알고 있는 아픔이 마음 안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인연이 와도 바로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쁘게 쌓여 있지만 안에는 조금 여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방울 카드가 나옵니다. 방울 카드는 깨움입니다. 조용하던 마음에 작은 소리가 울리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애정운에서 이번 달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거나 갑자기 연락이 생기거나 마음이 확 깨어나는 순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아주 드라마틱한 만남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는 별 생각 없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묘한 신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울 카드는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된다는 소리처럼 보입니다. 보자기 카드로 마음을 감싸고 있던 3번 분들에게 바깥에서 작게 두드리는 신호가 오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요 하고요. 이게 또 각 카드와 닿습니다. 각 카드는 체면, 품위,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3번 분들, 사랑의 흐름에서 가장 큰 숨은 원인은 이 체면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인데 내가 먼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가와도 태연한 척하고 사실은 기다리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마음은 이미 흔들렸는데 말은 차분하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3번 분들, 혹시 마음속으로는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막상 연락이 오면 조금 늦게 답하거나 너무 반가운 티를 숨기신 적 있나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너무 단단한 품위가 오히려 설렘의 길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선녀 카드가 매력을 열고 보자기 카드가 마음을 감싸고 방울 카드가 새로운 신호를 울리고 갓 카드가 체면을 셉니다. 이 4장을 같이 보면 3번 고르신 분들의 이번 달 애정운은 나를 다시 누군가가 봐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누가 다가오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일까? 잠깐 호기심일까? 나를 외롭게 만들 사람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먼저 올라옵니다. 신령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건 3번 분들이 이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마음의 포장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기회가 지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관심 가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상대 쪽에서도 3번 분들을 의식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선녀 카드가 맨 앞에 있고 방울 카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완전히 무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번 분들이 너무 담담하게 굴면 상대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고 물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카드가 있어서 서로 체면을 보는 관계라면 둘 다 먼저 다가오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마음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말은 자꾸 멀리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주 작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큰 고백이 아니라 따뜻한 답장 하나,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 먼저 건네는 가벼운 안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결로 보입니다. 3번 분들 안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있나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는 습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마음을 조금 풀어야 합니다. 보자기 카드가 계속 싸매고 있으면 상대는 3번 분들의 진짜 속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괜찮은 척하고 서운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3번 분들만 깊어지고 혼자 지치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품위를 잃는 일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조금 덜 단단해져도 되는 일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이번 달에 새 인연의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너무 화려하고 극적인 사람보다 처음에는 편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 쪽으로 보입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나거나 대화가 끊기지 않거나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마음이 살짝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방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알림, 메시지, 소개, 모임, 우연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평소 같으면 넘겼을 연락도 한 번쯤은 부드럽게 받아보세요. 단, 보자기 카드가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연을 꺼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너무 차갑지는 않게. 그 균형이 3번 분들 애정운을 살립니다. 이어지는 흐름에 부채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막혀있던 공기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부채 카드는 답답한 마음을 식혀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카드입니다. 행동 지침은 무리하게 사랑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풀릴 때 사람은 자꾸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연락했는지, 내 마음을 아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부채 카드는 시선을 조금 넓히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너무 뜨겁게 달아오른 불안도 식고 너무 차갑게 굳은 체면도 부드러워집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마음을 숨기는 것보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옆에 부채춤 청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표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냥 바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춤처럼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매력이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과한 꾸밈이 아닙니다. 내 안의 생기를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밝은 옷을 한번 입어본다든지, 평소보다 부드럽게 웃어본다든지, 프로필이나 사진을 정리한다든지,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뒤로 빠지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애정운을 움직입니다. 부채춤 청카드는 당신에게 아직 봄 같은 결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3번 분들 스스로가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 꽹과리, 장구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꽹과리, 장구 카드는 판이 열리는 카드입니다. 조용하던 사랑의 자리에 소리가 나고 사람이 모이고 흐름이 시작됩니다. 3번 분들 애정운은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정체되어 있던 분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와 대화가 활발해지거나 약속이 생기거나 만남의 자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람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팅이든 모임이든 친구들과의 가벼운 만남이든 내 생활 반영 밖으로 조금 나가야 합니다. 사랑이 방 안으로만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한 걸음 나가서 흐름을 만나야 하는 달입니다. 마지막에 불사할머니 카드가 앉아 계십니다. 이 카드가 참 따뜻합니다. 불사할머니 카드는 오래 지켜주는 기운, 쉽게 꺼지지 않는 생명의 온기, 다시 회복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3번 분들, 사랑에 지친 마음이 있었더라도 이번 달에는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이 어려워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말랑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불사할머니 카드는 3번 분들의 상처를 급하게 덮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어른처럼 곁에 앉아서 그래도 너는 다시 웃을 수 있다고 다독여주는 느낌입니다. 신령님께서 3번 분들의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 인연도 기존 인연도 결국 3번 분들이 다시 나를 믿을 때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부채 카드가 답답한 공기를 움직이고 부채춤 청카드가 매력을 드러내고 꽹과리 장구 카드가 만남의 판을 열고 불사할머니 카드가 마지막에 마음의 회복을 안아줍니다. 이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오기를 기다리는 흐름은 아닙니다. 3번 분들이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생각보다 크게 번집니다. 답장을 조금 따뜻하게 보내는 일, 모임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 내 모습을 정돈하고 바깥 공기를 쐬는 일, 그런 작은 행동이 꽹과리, 장구카드처럼 판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랑운이란 때로 큰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열립니다. 상대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관계의 공기를 바꿔야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만 계속하면 서로 지칩니다. 물론 해야 할 말은 해야 하지만 이번 흐름에서는 분위기를 풀어주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걷거나 가벼운 음식을 먹거나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부채 카드와 부채춤 청카드가 함께 있어서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늘 결론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을 때 숨이 편한가, 내 표정이 부드러워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3번 분들이 먼저 너무 경직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상대도 따라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장난처럼 던지는 말, 은근히 시간을 묻는 말, 우연히 연락을 이어가려는 태도 속에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번 분들이 너무 도도하게만 반응하면 이 흐름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각 카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품위는 좋지만 차갑게 보이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만큼은 티를 내셔도 됩니다. 다 보여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이 대화가 싫지 않다 정도의 온도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대단한 말보다 상대가 다시 말을 걸 수 있게 해주는 여백에서 생깁니다. 솔로이신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본인의 매력을 다시 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옷장 정리, 머리 손질, 사진 정리, 사람 만나는 약속, 이런 현실적인 행동이 애정운과 연결됩니다. 특히 부채춤 청카드와 꽹과리, 장구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예술적인 공간, 공연, 취미 모임, 춤이나 음악이 있는 자리, 분위기 좋은 모임에서 인연 흐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을 찾으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기보다 내 기분을 바꾸러 간다는 마음이면 더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즐거워질 때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본인 모습을 새롭게 정돈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입지 않던 밝은 옷 하나 꺼내 입어보시고 사진 한 장 정리하시고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보이게 하는 작은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답장을 너무 오래 숨기지 마세요. 바로 쏟아내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문장 하나는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요? 같은 말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손을 따뜻하게 비비고 가슴에 올린 뒤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 인연 앞에서 너무 겁먹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발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살리는 정성은 작은 표정부터 바꿔놓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이번 달 애정운은 새바람이 들어옵니다. 다만 그 바람이 들어오려면 마음을 덮어둔 보자기 카드를 조금 풀어야 하고 너무 단단하게 세운 각 카드의 체면도 살짝 내려놓아야 합니다. 3번 분들은 충분히 매력 있는 분들입니다. 선녀 카드가 그걸 먼저 보여줬고 불사 할머니 카드가 마지막에 다시 회복될 힘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랑은 끝난 게 아닙니다. 3번 분들 안에서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의 6월 사랑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환하게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닿는다면 좋아요로 작은 응원 남겨주세요. 그 정성 받아서 끝까지 따뜻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다른 번호들보다 훨씬 묵직합니다. 설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안에는 사랑을 정말 가볍게 보고 싶지 않은 결이 있어요. 누가 잠깐 다정하게 해주는 말, 분위기에 취해서 건네는 약속, 그런 것들에 이제는 쉽게 흔들리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4번 분들, 그동안 마음을 아주 허투루 쓴 분들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보더라도 오래 보고 한 번 믿으면 깊게 믿고 관계가 흔들려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이 때문에 상처도 깊었습니다. 사랑해서 내가 너무 진지했던 건 아닐까? 나만 관계를 오래 생각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6월 들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산신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산신카드는 뿌리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큰 산 같은 마음, 오래 버텨온 사람의 기운, 그리고 인연을 고를 때도 겉모습보다 근본을 보는 흐름입니다. 4번 분들 애정운은 가벼운 설렘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오래 갈 수 있는지,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지, 힘든 날에도 등을 돌리지 않을 사람인지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사랑이 시작될 때도 마음이 느립니다. 누군가가 좋다고 말해도 바로 믿지 않고 행동을 보고 시간의 결을 보고 사람의 뿌리를 보려 합니다.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옆에 신장 데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신장 데카드는 방어의 기운이 강합니다. 누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 하면 4번 분들 안쪽에서 먼저 경계가 올라옵니다. 다가오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아무나 들어오게 두지는 않겠다는 흐름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 기대를 무너뜨렸거나 말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 때문에 마음에 큰 금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다정한 말을 해도 속으로 먼저 묻습니다. 진심일까? 이번에도 처음만 따뜻한 건 아닐까? 나중에 또 나 혼자 감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랑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4번 분들, 혹시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도 막상 누가 가까워지면 몸이 먼저 굳어버린 적 있지 않으세요? 좋아하는데도 방어가 먼저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흐름이 맑은 물그릇 카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기운이 아주 깨끗하게 바뀝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감정을 투명하게 보는 카드입니다.
혼탁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엇이 진짜인지 들여다보게 합니다. 4번분들 6월 애정운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캐내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맑게 보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는지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안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지요. 나는 진지한 약속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예전의 불안을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지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런 질문을 조용히 올립니다. 물이 흐리면 내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불안이 많을 때는 상대가 한 작은 말도 크게 보이고 상대의 침묵도 버림받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맑히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지 카드가 나옵니다. 장지 카드는 아직 쓰이지 않은 종이입니다. 흰 한지 같은 세 장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을 적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번분들 애정운이 바로 이렇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결말만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다. 내 사랑운은 늘 이렇게 무겁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빈 종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장지 카드는 새 약속, 새 대화, 새 기준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무 말이나 적는 종이는 아닙니다. 4번분들이 이제 어떤 사랑을 원한다고 분명히 적어야 하는 종이입니다. 나는 애매한 관계는 어렵다. 나는 말보다 행동을 본다. 나는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 좋다. 이런 식으로요. 마음속 기준을 흐리게 두면 또 누군가가 본인 방식대로 4번분들 마음에 낙서를 할 수 있습니다. 산신카드가 깊은 뿌리를 보여주고 신장대 카드가 마음의 방어를 세우고 맑은 물그릇 카드가 감정을 씻어내고 장지 카드가 새롭게 써내려갈 사랑의 장을 펼칩니다. 이 네 장을 한 장면으로 보면요. 깊은 산속 작은 제단 앞에 물 한 그릇이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은 조용하고 주변은 묵직한데 그 물 위에는 아직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은 흰 종이가 비칩니다. 신령님께서 4번분들 앞에 이렇게 놓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난 상처로 사랑을 결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사랑을 내 손으로 적어보아라. 참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입니다. 현재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인지 진지한 사람인지 6월에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말로 판단하지 마세요. 산신카드는 시간을 봅니다.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쁠 때도 나를 존중하는지, 기분이 좋을 때만 다정한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자기 어려움만 말하고 내 마음은 듣지 않는 사람인지요. 4번분들은 이제 감정에만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열되 눈은 맑게 떠야 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직감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어딘가 찜찜하면 그 찜찜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반대로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라면 그 안정감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관계 안에서 앞으로의 기준을 다시 쓰는 흐름입니다. 오래 만나 왔더라도 서로가 당연하게 여긴 부분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참는 관계, 한 사람만 맞추는 관계, 중요한 얘기는 미루고 일상만 이어가는 관계라면 6월에 조용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싸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건강하게 가자는 뜻이에요. 장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말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다. 나는 이런 때 외롭다. 우리 사이의 약속이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부드럽게 꺼내보시면 좋습니다. 신장대 카드처럼 방어만 세우면 상대는 무섭다고 느낄 수 있고 맑은 물그릇 카드처럼 차분히 말하면 상대도 자기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헤어진 인연을 떠올리는 분들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될 수 있을까 보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긴 했을까? 이 질문이 더 큽니다. 산신카드가 있으니 4번분들 마음이 오래 버텼습니다. 신장대 카드가 있으니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지키려고 벽을 세웠고요. 맑은 물그릇 카드가 있으니 6월에는 그 관계를 조금 더 담담히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물러나서 보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냉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발원문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4번 분들의 애정운은 바깥에서 누가 움직여주기만 기다리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뜻을 세우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발원문 카드는 소원을 적는 카드입니다. 막연히 사랑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관계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흐름입니다. 4번 분들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관계의 모양이 무엇인지요. 답 없는 기다림, 말뿐인 약속,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내가 불안해질 때마다 모른 척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발원문 카드는 그 마음을 흐릿하게 두지 말고 정확히 적으라고 합니다. 그 옆에 금줄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금줄 카드는 경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을 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4번 분들은 정기 깊어서 한번 마음을 주면 상대 사정까지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바빠서 그랬겠지, 힘들어서 그랬겠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겠지, 이렇게 몇 번이고 상대를 대신 변명해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줄 카드는 이제 선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이해는 하되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까지 계속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고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세워야 4번 분들의 애정운이 맑아집니다. 그 다음 방석 카드가 보입니다. 방석 카드는 자리입니다. 누가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내가 어느 관계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그런 현실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4번 분들 6월 애정운에서는 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느라 내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상, 내가 지키고 싶은 생활, 내가 편안해야 하는 감정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앉습니다. 방석 카드는 또 안정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볍게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곁에 앉을 수 있는 사람. 4번 분들이 마음을 너무 급히 열지만 않는다면 6월 후반으로 갈수록 누가 내 곁에 남을 사람인지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미륵불 카드가 계십니다. 이 카드는 미래입니다. 대전환이고 기다림 끝에 오는 새 시대입니다. 4번 분들 지금 당장 마음이 환하게 풀리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륵불 카드가 마지막에 계시면 사랑꾼이 그냥 과거에 묶여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울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새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 새 길은 급하게 오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립니다. 신령님께서 4번 분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진짜 인연은 4번 분들을 불안하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기다리게만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들여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6월에는 그 차이를 알아보게 됩니다. 발원문 카드가 마음의 뜻을 적고, 금줄 카드가 지켜야 할 선을 세우고, 방석 카드가 내 자리를 마련하고, 미륵불 카드가 새로운 사랑의 방향을 열어줍니다. 이 흐름은 4번 분들에게 아주 단단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그동안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연락이 오는지, 관계가 이어질지에 마음이 많이 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내 삶에 앉혀도 되는지 보는 흐름입니다. 이게 성숙한 애정운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자리에서 사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상대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관계의 약속을 다시 잡기 좋습니다. 결혼이나 동거처럼 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연락 방식이나 만나는 횟수처럼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애매하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4번 분들이 계속 괜찮다고만 하면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분명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관계가 가벼운 말로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다만 말투는 부드럽게, 내용은 분명하게가 좋습니다. 금줄 카드가 있으니 서는 수도에 신장 대 카드처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6월에 아주 가벼운 인연보다 신뢰감 있는 사람 쪽으로 눈이 갑니다. 나이가 꼭 많다는 뜻은 아니지만 생각이 어른스러운 사람, 말보다 행동이 꾸준한 사람, 사번분들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미륵불 카드가 마지막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인연도 보입니다. 바로 불꽃처럼 붙는 관계보다 천천히 알아가면서 마음이 깊어지는 만남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개가 들어온다면 조건만 보지 말고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를 보세요. 설렘이 조금 약해 보여도 안정감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합니다. 4번분들 마음은 귀한 자리라서 급한 사람에게 쉽게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헤어진 인연을 다시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 달에 한 가지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시 연락이 온다면 그 사람이 변한 말만 하지 말고 변한 행동을 보이는지 봐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쉽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순간의 외로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방식으로 4번분들을 외롭게 만든다면 그건 새 시작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발원문 카드와 금줄 카드가 같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열 수 있어도 조건 없는 희생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신령님께서 4번분들에게 이번에는 너를 먼저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흐름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종이에 내가 원하는 사랑의 기준을 적어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연락이 불안하지 않은 사랑,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내 생활을 존중해주는 관계, 이렇게 짧게 적으셔도 됩니다. 발원문 카드가 나왔으니 마음속으로만 품지 말고 글로 꺼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와 연락 중이라면 내가 불편한 부분을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바로 화내라는 게 아니라 작은 불편일 때 부드럽게 말해야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을 곁에 두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에게 맞지 않는 인연은 부드럽게 멀어지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은 바른 길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하시면 좋습니다. 정성은 큰 소리로 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4번분들, 이 흐름은 조급한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산신 카드처럼 오래 버틴 마음이 있고 신장대 카드처럼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도 있습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춰주고 장지 카드는 새 이야기를 쓸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미륵불 카드가 마지막에 계시니 4번분들의 애정운은 과거의 반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랑, 더 편안한 사랑,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 쪽으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잃지 마세요.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진짜 앉을 인연도 찾아옵니다. 오늘 4번분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혼자 오래 붙들고 계신 애정 문제나 마음 정리 때문에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을 천천히 살펴보셔도 됩니다. 마음 닿으시는 분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4번분들의 6월 애정운이 오래 아팠던 자리에서 조금씩 성불하고 앞으로의 사랑은 더 단단하고 편안한 방향으로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